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7일 화요일 2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다 몸은 나왔는데 코 막힌 게 약간 남아있네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나지만 여러분들 양해 구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시사적인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은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 내 장담하는데 진짜 팔자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음. 오늘 내용을 들은 걸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천억 부자, 500억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 길어봐야 5년에서 10년이네. 길어봐야 5년이나 10년이나 그것도 긴가? 하여튼 이거는 급속도로 지금 터질 거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왔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자,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습관이 5가지.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일과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휴식을 한다. 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 깨졌네. 어? 음. 자, 어저께 신문기사, 이거 잠깐만요. 이 기사를 봐야 돼. 이게 잠깐만. 다시요. 네. 화면 보면 다시 했습니다. 예, 어저께 이 기사, 이 기사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비슷한 기사는 예정돼 있었지만 드디어 경제성이 가능한, K에서 도입한 경제성이라는 건 내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생산량이 적절한 거야. 그러니까 마진폭이 있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또 천연자원 이런 거는요, 못 캐는 게 아니라 안 캐는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석유 묻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왜 묻혀 있는데 안 캐느냐? 캐는 비용이 더 들어. 그래서 안 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러니까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세계 최고의 최대 산유국이 됐냐? 얘네 석유는 캐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게 깊이 묻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땅 시추공 해도 그냥 퍼낸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가 석유 묻혀 있는데 왜? 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성,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죠. 즉 여러분들이 천연수소가 지금까지 경제성이 안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천연수소 5만 년 사용량, 5조 톤 발밑에 새 골드로시 원화. 역대 최대 천연수소 웅덩이가 알바니아 황산에서 발견됐다는 연구 보고예요. 전 세계 땅속에 갇혀 있는 천연수소가 무려 5조 톤에 이른다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 보고서. 저거. 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1만 년 동안 인류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이 기사는 정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류는 여러분 대혁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대혁명.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스마트폰 혁명은 저리 꺼져라.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는 놀라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수소 관련된 기사를 그럼 계속 관찰하시고 추적해서 보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 움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장담컨대 1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 수익을 내게 될 겁니다. 100배. 그런데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야 돼. 그리고 이거 사람마다 그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거. 이건 운빨이. 이거 진짜 운빨이야.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이런 부분은.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보는 이건 노력을 이건 이제 좀 이따 무슨 소리인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기사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 수소 경제가 시작되면은 들어봤을 수소 경제? 그럼 완전히 이게 화석혁명 시대가 완전 바뀌어요. 진짜 그야말로 친환경이거든.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는 환경차가 친환경이 아닙니다. 전혀 친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시작되면은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어 버려요. 화석연료 시대에서 완전히 이제는 청정 에너지 시대로 바뀌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뀝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음. 여러분들 그냥 단적으로 무슨 생각 뭐냐면요. 수소 경제가 시작되면은 차가 수소 연료 전지차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동차 내에서
발전소가 돼. 차가 발전소가 돼요. 집이 정전이 되면은 자동차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 쓰면 돼. 자동차가 발전소가 돼버려. 어? 그럼 화석 발전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발전소가 되고 주유소가 발전소가 된다니까. 왜? 수소 연료 전지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에너지가 풍족한 완전히 그 풍요로운 에너지 시대로 변형이 됩니다. 화석 연료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진짜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건 수소 생산, 수소 저장, 운송, 활용해갖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뭐 이렇게 도식을 뭐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수소 경제가 시작되면은 그냥 환경이니 뭐니 모든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 사실은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예, 수소 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2050년 기준으로 3천조 시장. 그래서 뭐 수소 산업의 시장 가치는 2조 5천억 달러, 예, 수소 산업의 일자리는 3천만 개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예, 수소 산업의 일자리 에너지 수소 중 수소 비중이 18%가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겠죠. 왜? 인류가 이 수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경제성 있는 천연수소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러시가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수소 승용차, 트럭, 버스 수요 모든 운송수단은 수소 연료 전지차로 다 바뀔 것이고 그로로 발생되는 생산 효과나 일자리 증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못해. 전기 생산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즉, 수소 경제는 단순하게 차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의 생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인류한테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전기 없으면 큰일 나잖아. 이런 이 모든 문명 사회는 전기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정전되면요, 암흑사, 이게 원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응? 원시 시대로. 그런데 그 전기의 생산 방식이 지금까지 화석 연료였단 말이죠. 이게 수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도 못하게 대인류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참 말도 못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수소 경제 흐름 뭐 이렇게 해갖고 수소 운송 저장 수소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이해가 못 되시겠죠? 좀 이따 이제 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지만 이제는 이 세상 그러니까 완전 초청정 에너지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이 수소 연료는요 이 그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예요. 완전 오염물질 배출이 제로야. 그 완전 청정 에너지, 무한 에너지, 완전히 그런 에너지 시대로 도약을 하는 것인데, 이건 여러분 정말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대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류가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중세 봉건 시대.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중세 봉건 시대 있죠? 농사져 먹던 시대에서 인류가 첫 번째 도약이 언제 일어나냐? 그 여러분 그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금융경제에서 역사에서 배웠죠.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고 신대륙 발견을 통해 갖고 신대륙 발견이 일어나시면서 지리세계 발견, 막대한 금가원이 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무슨 일 벌어집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과학혁명이 시작됩니다.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이 축적되면서 드디어 무슨 일이 터지느냐? 18세기에 이 영국에서 이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발명해요. 그 다음에 이걸 제임스 와트가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지. 상용화된 최초의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요.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모든 산업이 수공업이었어, 수공업. 그쵸?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그러나 이때부터 기계가 등장하면서 일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영국에서 대규모 모직물, 방직물 산업이 시작돼요.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영국이 이 세상의 패권, 영국 대영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대한 생산량을 통해 갖고 모직물, 방직물, 기계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영국이 이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산업을 주름잡게 되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면서 대영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영 제국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 벌어집니까? 유럽의 문화나 이런 과학 기술들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 왜? 식민지화, 사실 물론 이 제국주의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식민지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정복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한. 그래서 유럽의 이러한 영향들이 있죠. 유럽의 어떤 이 앞서 선진 기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확산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은 이때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계기당이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걸 네덜란드 상인들, 해외 상인들이 왔을 때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다 결국 쇄국정책 하다가 나중에 훨씬 더 먼저 이 발전을 이룬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건데, 하여튼 이 증기기관,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증기기관부터 지금까지는요, 인류의 역사는 화석연료 시대야. 증기 뭘로 한 거야? 석탄이지, 석탄. 석탄도 화석연료야, 화석.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이 화석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3억 년 전 이전에 고생대 시대에 무슨 뭐 그때 엄청난 식물, 그다음에 동물들 죽은 게 그게 그 땅속에 고압으로 묻혀갖고 탄화돼갖고 있던 게 석탄과 석유예요. 석탄과 석유가 뭐라고요? 우리 맨날 옛날에 배운 건데 2, 3억 년 전에 이 엄청나게 그 빽빽하게 이 지구를 뒤덮였던 식물과 생물들 있죠? 그것들이 시체가 이 고온 고압에서 탄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캔에 쓰고 있는 거야. 석탄과 석유. 그런데 이제 이 석탄, 석유를 땅에 있는 걸 캔에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막대하게 배출되면서 온실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환경,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막 일어나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한 거라고. 지난 100몇십 년 동안 땅 속에 있는 특히 석탄 시대에는 그나마 덜 했는데 이 100년 전에 이제 대략 100년 전에 이제 석유를 캐는 법을 알아냈거든. 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였어요. 자원도 없고 사업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 땅속에서 석유가 캐는 법을 얘네들이 하면서부터 갑자기 석유 부국이 돼버린 것이죠. 중동이 완전 딴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중동은 거저줘도 안 나, 왜냐 사막밖에 없으니까 이 베두인족 유목민족만 있는 나라였어요.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석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터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석유를 분해하면서 우리가 연료를 쓰면서 막대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서 막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봄, 가을이 짧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폭우나 비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과가 여러분들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경남 지방에서 지금 막 바나나 재배하고 있고 지금 귤 재배하고 있고 온난화 때문에 그리고 오징어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딴 데로 가버렸으니까 대신 방어 있죠 방어 이게 따뜻한 데서 자라는 건데 저 제주도 밑에서 자라는 방어가 지금 남해까지 올라왔어요. 왜? 온난화 때문에 지구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상되는 게 뭐겠습니까? 극심한 기후 변화이라서 여러 가지 그 인류가 사는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게 없었다고. 화석연료를 대체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전기차가 나오긴 했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왜냐? 결국 그 전기를 화석연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화석연료 시대에서 이 수소 경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전기에, 그러니까 연료, 에너지의 생산 개념이 지금 우리 이 전 인류는요, 이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과 석유가 없으면 망해요, 그냥 인류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태양열 에너지니 뭐니 쓰고 있지만 문제는 화력발전이나 태양열은 생산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풍력발전이 뭐 신재생 에너지니 이런 걸 막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너무 이게 비싼 거예요, 개발 비용이. 태양열이고 뭐고. 그러니까 별로 경제성이 안 나와. 그런데 이 화석연료를 유일하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수소, 혁명이 수소연료 전지가 드디어 아까 천연수소 있죠? 소위 말하면 예전에는 이 수소를 캐는 비용이 되게 비쌌다고요. 수소 연료전지 개념이 옛날부터 있지만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그래서 부생수소니 무슨 뭐 아니 암모니아를 분해한다든지 화학적으로 분해한다든지 기존에 무슨 석유를 분해할 때 수소가 일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온실가스 배출도 심할 뿐더러 만드는 비용이 그 저 수소를 뽑아내는 비용이 비싸다고. 그런데 천연수소는 뭐겠습니까? 바로 석유와 똑같이 수소를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이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그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소를 이제 싸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이제 수소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고 수소연료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화석연료는 태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돼 있어. 어, 탄화수소가스나 질소가스 이런 것들을. 그러나 수소는 태우면 물밖에 안 나와.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화석연료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 또는 탄화질소 같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니,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같은 이러한, 어, 공해, 그런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소가 왜 대단한 거냐? 이 수소는 태우면은요, 그냥 물밖에 안 나와. 진짜 청정 에너지. 예, 물밖에 안 나온다. 물. 응?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냐? 화석연료 시대에서 수소연료 시대로의 진화는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순소경제 대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진짜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겠죠? 그쵸? 자, 전기차 얘기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차는 여러분들 왜 이게 이게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냐면은,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제주도 제가 제주 선교 가서 우리 와이프가 이거 써 봤거든요. 전기차 한번 타 보더니 다시는 전기차 안 탄다고. 왜? 알거든요. 전기차 겨울에 타본 사람은 압니다. 이 왜냐하면 현재 2차 전지, 특히 리튬 이온 전지는 이게 뭐 산화철, 뭐 인화철, 저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2차 전지는 특징이 뭐냐면 추위에 되게 약해요. 충전 효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이게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왜 나는 이 전기차를 왜 안 샀고, 전기차 예전에 5년 전부터 난리부르스 날 때 난 전기차에 그렇게 바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충전 효율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절대 이게 능가할 수가 없어. 휘발유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닐 때 보면요. 5분, 10분이 부족해 갖고 기름 앵꼬 될 때까지 타본 적도 많아요. 왜? 시간이 급박하니까, 촉박하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전기 충전을 뭐 1 시간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물론 급속 충전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분 만에 충전하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배터리의 수명을 급속도로 단축시켜. 이게 문제예요. 왜? 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배터리를 급속도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충전을, 이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요, 완속 충전을 해 줘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급속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을 급속도로 단축돼요. 아직 이 기술이 나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이게 충전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맨날. 왜? 이거 장기 주차해 버리니까. 충전을 막 2-3 시간씩 해 버리니까 그 주차장 자리 잡느냐고 맨날 밤마다 돌아다니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히터 끄고 다녀야 돼요. 왜? 충전하는 거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막 30% 20% 겨울에 특히 다시 추울 때 전기차 끌고 다니면 배터리 떨어지는 속도가 보여요 막. 그러면 떨리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중간에 길바닥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터 끄고 달려야 돼요. 이거 맛을 본 사람들은 전기차에 이제 악몽을 '아 이거 진짜 이거 빡세구나.' 여러분들 미국 같은 나라는 괜찮습니다. 집집마다 차고가 있고 집밥이라고 하죠. 자기가 집에서 그냥 코드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차 전쟁하는 나라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유럽의 3 대 메이커 벤츠나 이런 BMW나 아우디 이런 나라들이 왜, 걔네들이 왜 이렇게 전기차 생산을 잘 안 했느냐. 현대차는 열심히 했는데. 왜냐하면 유럽은요 여러분들 주차장이 되게 빡센 나라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는 경차 끌고 다니자 주차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도심에는 아예 파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차 못 갖고 들어갑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고. 근데 무슨 놈의 전기차야. 충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 충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차는 절대 보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방식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했는데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연료 자체를 바꿔야, 전기 생산 방식을 바꿔야지 어떤 배터리 자체 문제 갖고 되질 않아요, 절대. 왜? 수명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5 분이나 3분 만에 기름 넣는 방식처럼 이렇게 쉽게 충전되는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이거는 현재 과학으로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 100년 전에도 나왔던 개념이고, 50년 전 GM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이미 볼트라는 차를 1960 몇 년도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결국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거야. 그다음에 왜 이게 친환경이 아니냐? 전기만 쓸 뿐이지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가 2가지 환경 물질을 배출하는데, 첫 번째, 전기차는 일반 차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예, 전기차는 일반 차보다 중량이 약 20% 15% 증가돼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많이 주차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미국에서. 왜? 그 주차 차의 무게를 이렇게 늘어날 거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여러분들 이 타이어 있죠? 타이어가 마모 세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게 전기차가. 차가 무겁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폐타이어가 나오는 속도 훨씬 빠른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5년 정도 지나서 나오는 저 폐 배터리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요, 저게. 아주 큰 이게 공해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전기차가 사실 친환경으로 위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더 망치는 차입니다. 폐타이어 문제, 그다음에 폐 배터리 문제. 폐 배터리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환경 물질이거든요. 왜? 중금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전기차 얼리 어답터들이 신나게 샀지만 확 둔화됐잖아.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다 맛이 갔잖아. 그쵸? 이미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왜냐? 전기 충전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나 그다음에 그러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큰 이것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살 만한 사람 다 샀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충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생각보다 친환경 차가 아니더라. 이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는 뭐냐면 수소는요. 네, 전기차에서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해물질 더 많이 배출된다는 거. 전기 생산 방식 화력 발전을 하는 거니까 화석연료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만 그 기름을 차에서 태우느냐 아니면 화력 발전소 태우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다음 오히려 폐배터리와 폐타이어를 더 많이 배출한다.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연료전지는 뭐냐면요. 수소연료전지는요. 여러분들 이 수소연료전지는 이미 있어요. 수소연료. 이거 물 있죠, 물. 물의 그 화학식은 H2O입니다. H2.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물 자체가 H2O예요. H2O. H2O. 전기차는 이거는 이제 그 배터리 문제. 수소는 뭐냐면은 수소연료전지는 H2O. 물 자체가 H2O.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과학 실험할 때 물을 물에다 넣고 이 건전지를 해갖고 전기를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분해가 돼요. 물이 H2O라고.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한 개. 예. 그래서 이 물에다가 전극을 두 개를 넣고서 전기를 통하게 하면요. 전기 분해가 되면서 H2하고 O가 분해가 돼. 그 수소에 불 붙이는 실험을 옛날에 했었거든. 과학 시간에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했을 거 아니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했나 보다. 반대로 수소연료전지 뭐냐면요.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나.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화학이니까 물에다가 H2O 합쳐져 있는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은 수소와 산소가 분해되잖아요. 반대로 산소와 수소를 붙이면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구조예요.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H2O가 분해되듯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화학을.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면은 물과 전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아요 그럼 널려 있는 게 수소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분해할 때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죠? 여기서 관건인 건 뭐냐면 그러면 산소는 널려 있잖아요. 산소는 널려 있다고. 그럼 수소만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무한대 이 에너지, 아주 청정 에너지, 나오는 물밖에 없다니까 전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는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소는 그냥 우리가 흡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산소만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아주 진짜 청정 에너지. 물만 나오는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결론은 수소를 싸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소라는 것은 가장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생수소니 암모니아를 분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 수소 연료 전지 개념은 백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이 수소를 싸게 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드디어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신문 기사 했죠? 저게 왜 대단한 거냐? 드디어 인류가 경제성 있는 수소를 찾아냈다는 기사예요. 그럼 저게 사실이란 무슨 일 벌어집니까? 모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화력발전소니 원자력발전도 결국 뭡니까? 방사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싸긴 싼데 원자력이 싼 게 아니지. 나중에 그걸 매몰시키고 그 방사능 물질들 있죠. 그걸 요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터진 거 보고 알게 됐잖아요. 이 방사능이 싸게 결국 이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싼 게 아니다. 생산할 땐 싸는데 그걸 나중에 인제 후속 처리하는 그 방사능 폐기물을 묻고 뭐 하는 게 더 비용이 더 깨지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건데 이 사실은 이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이제 전 친환경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 전 인류가 뛰어들게 된 것인데 왜 원자력 발전이 더 이상 싼 것이 아니구나. 더한 청정 에너지를 찾자. 결국은 이 개념은 백몇십 년부터 있었던 것인데 드디어 인류가 수소를 싸게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혁명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이게 실현화되면은 저 천연수소 그런 가스전 같은 걸 많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 벌어져요? 화력발전, 수력발전 뭐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 발전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또 청정에너지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인류 온난화니 뭐니 다 사라지고 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아까 여기 있죠? 이거 앞에 있던 내용. 이게 진짜 벌어지는 거예요. 수소 산업의 시장 가치는 말도 5천, 3천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소 산업 일자리부터 주유소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로 다 바뀌는 것이겠죠. 주유소가 아니야. 수소 충전소로 바뀌게 되고 모든 자동차나 운송기구가 다 바뀌기 시작하겠죠. 전기의 생산 방식이 바뀌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보조 배터리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맨날 어디가 충전하잖아.
충전할 필요가 없어. 수소 연료 전지가 보급되면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 수소 연료 전지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수소통만 있으면 물은 그냥 그 산소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쵸? 그냥 그거가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 벌어져?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그래도 가장 많이 개발한 게 우리나라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넥소라고 이미 시판된 수초를 갖고 있어. 그러나 수소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 왜? 수소를 지금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니까. 그다음에 생산비 비싸다 보니까 관련된 모든 산업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진 못했어요. 왜? 넥소라는 차가 이미 있어요. 이미 만들어놨어. 2019년도가 이미 만들었어요, 얘들이. 그 현대가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소차 관련돼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소 경제 시작되면요, 얘도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전기를 생산한다니까. 자동차도 발전기가 되는 것이요. 스마트폰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 구조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내연기관은 되게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도의 금속기계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는 10개 나라가 되지 않아. 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수소 연료전지는 되게 쉽다니까. 그냥 수소에 산소를 만나게 하면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 가스통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를 싸게 구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소만 싸게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되게 쉽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한청정 에너지죠. 무슨 일 벌어지니까 자동차, 내가 수소 충전차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발전소로 바뀐다니까? 얘가 가 전기를 생산해내요. 그 수소만 싸게 계속 주입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니까 발전소가 별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미칠 영향력은 세상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왜? 어쨌든 현대차가 우리 전 세계에서 수소 관련된 그런 자동차 개발에 굉장히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소경제 시사상식입니다. 수소경제에 대해서 친환경과 수소경제도를 다뤄봤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이가 만약에 정말 상용화돼서 보급이 된다. 그리고 천연수소 그런 가스전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난리가 나요. 기존 산업의 근본적인, 그럼 이러한 기존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이때 비로소 안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10배 종목, 10배거, 아니면 심지어 100배거, 아니면 사우전드, 10배, 100배, 1000배 종목이 출현합니다. 왜? 없었던 산업이 생기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뭐라고요? 기존의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비로소 10배, 100배, 1000배 종목이 출현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 있죠? 천연 수소 가스전이 이제는 찾아냈고 앞으로 그냥 천연 수소 골드러시가 천연 수소 러시가 시작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관련된 산업에서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사 나온 거 제가 저 관련 기사를 거의 7, 8년 전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사라는 걸 보죠.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계속 7, 8년 전부터 저는. 음. 저게 드디어 터진 거야. 예,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천연수소 관련된 걸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계속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기회가 닿게 돼갖고 투자하게 되면 한 방에 팔자가 바뀔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셨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 시사상식, 이 천연수소가 얼마나, 이 수소경제가 얼마나 대단한 이 세상을 바꾸는지 여러분들 이거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꼭 제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게 업로드되면 복습을 하셔서라도, 머릿속에 이걸 들어놓으세요. 천연수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수소경제로의 진화, 그 다음에 진짜 친환경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지 마시고 떠들어 보세요. 소비자들 만나갖고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 수소 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친환경 차가 아닙니다. 폐타이어 문제하고 배터리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이제 이제 몇 년 뒤에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특히 지금 판매됐던 전기차, 지난 2, 3년 사이에 보조금 받고서 판매했던 전기차들을 이제 폐차될 때 폐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중금속 덩어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사상식,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신문 기사 하나가 어떤 산업의 혁명과
그다음 주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 평상시에 우리가 시사 상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팔자를 바꾸는 것은 어떤 고도의 금융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신문 기사 하나에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사람, 늘 공부하는 사람, 늘 연구하는 사람한테만 저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예요. 꾸준함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한 또 이렇게 새벽 기상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항상 멋지십니다. 아주 파이팅이고, 자, 2월 마감 멋지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나가십시오.